네, 우리 해시라이브 최초로 시사번역기를 2번이나 네. 하게 됐는데요. 그 정도로 또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 4.3 항쟁의 77주년 기념이었고 이 추념식에 국내 제정치 세력들은 참가했는데 어차피 윤석열은 가만 안 되지만 예. 국민의힘은 안 왔습니다. 국민의힘 왜 안 갔을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안 갔어요. 네. 이게 아마 2023년부터 국민의힘이 쭉 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무적 감각이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애초에 난 헌법 정신은 바라지도 않았어. 근데 정무적 감각조차 없는 거야. 아, 어떻게 이걸 안 올 생각을 하지? 왜냐면은 제주 4.3이야말로 이 잘못된 계엄에 의해서 그렇죠. 국민들을 몇 년이에요? 한 7, 8년 동안 학살했죠? 학살한 사건인데 네. 이걸 안 와? 왜 안 갔을까 그러면? 그러면은 여전히 뭐 국민의힘에 실제로 그런 의원들도 있지만 예. 제주 4.3이 그러니까 지금 극우 내란 세력들이 그런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주장들 있잖아요. 뭐 북한의 사준이 뭐니. 네. 그런 주장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린 저쪽 편이 아니에요. 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이상윤님이 오셔서 댓글 다셨어요.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오신 거 맞아? 예. 와. 전에 오셨어? 예. 진짜 오셨어? 이상윤님의 댓글은 제가 볼 땐 제 풍자문학의 백미. 진짜 저희가 2주 동안 이상윤님 얘기만 거의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이상윤님 댓글 한마디 가지고 거의 1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동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저 오세훈 시장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 다른 정치인들 그렇죠. 쪽에도 조금 달아주시면 홍준표도 좀 좋아해 주시고. 네, 좀 좋아해 주세요. 네. 네. 우리 한세표 다 좋아해 주세요. 네. 잘하면 저기 김빙산님 정도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동안 진짜 김빙산님이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네. 지금도 인기 많으십니다, 그분은. 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너무 반갑습니다. 덕분에 네,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웃고 배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국민의힘 왜 안 갔을까? 일단 저의 생각은 지지층 호소. 지지층 호소. 예. 그러니까 전무적인 감각이 떨어진 거잖아. 이 사람이 대선하고 지금 보궐선거 이렇게 개망했는데. 그러네. 선거를 바라보면 사실 와야죠. 마음에. 와야지. 네.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은 결국은 되도록이면 많은 의석, 되도록이면 많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거거든. 예. 근데 이 정당이 지금 이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심각한 징후라고요. 근데 이걸 극우화의 징후로 볼 수 있을까? 또는 그렇지 않을까? 그 극우화까지는 근데 사실 지금 상태 내란 이후에는 극우화가 됐다, 잡혀 먹혔다 정광훈에게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교수님도 사실 그거 되게 걱정하셨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안 좋다. 네. 근데 사실 2023년부터 안 왔단 말이죠. 네. 국민의힘이. 근데 그때는 막 우리가 극우하다 막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그때는 극우화가 이제 그 안에서 샘솟고 있었던 샘솟고 거고요. 있었고 이미 대통령 눈치를 봐서 대통령도 사실은 뭐 되게 긴가민가 뭐 네, 지난번에 황희두 씨가 이제 가져온 것처럼 계엄령 문건 속에서도 4.3을 그냥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정도의 이제 문제의식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충 보조를 맞춘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게 그런 극우화의 완성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비겁함이라고 봐요. 비겁함. 피했다 그럼? 비겁함. 피한 거야. 왜? 저는 약간 무관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관심 플러스 피한 거죠. 예, 그러니까 비겁하게 무관심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잡는 것도 귀찮은 거지. 그렇죠. 예. 스탠스를 잡기가 애매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회피해 버리는 거야. 그렇지. 예. 그러면은 만약에 참석한다 그러면 사실 대중적으로는 칭찬받았겠죠. 그렇지. 국민 정서상으로는. 칭찬은 안 해주거든. 칭찬도 안 해줘.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간다고 해서 안 해줘. 그런데 가면 지지층들은 욕해. 그렇지. 거기에 할 변명을 생각하기가 귀찮았구나. 그렇지. 가서 질문을 받는데 대놓고선 제주 4.3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고 지지층을 위해서. 네. 말 그대로 제사상 뒤집어 엎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4.3을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뭐 하나마나 소리라도 해서 넘길 것 같으면 얻는 것도 없는데 지지층은 싫어해. 괜히 갔다가 또 불법 계엄 뭐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 그렇지. 네. 그것도 이렇게 다운표로 잡혀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의 없는 변명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당초 항공권까지 모두 예약했지만 중앙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참석이 어렵게 됐다. 야, 중앙 정치 상황이 뭐가 그렇게 긴박하지 지금? 항공권 예약하고 취소한 거 기록 내놔 봐봐. 이 어디서 거짓말을 죽으려고 씨. 네. 네. 그건 대한뉴스에 좀 배달해 주세요. 네. 홍대 팟빵으로 보내봐 내가 확인해 주려니까. 예. 이 기록이 안 남을 리가 없거든요. 예약했다. 당연하죠. 100% 남잖아. 당에서 하면은 그럼. 당비로 그러니까 당비까지는 아니고 당의 돈으로 했을 텐데. 그렇죠. 네. 이런 거짓말을 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네. 네. 저는 비겁함이라고 봐요. 비겁함.
물론 그 안엔 굉장히 안 좋은 징후인 제주에 대한 역사 부정이 주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권이라도 좀 창출할 생각이 있거나 다음 선거에서 그래도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려면 여기서 와서 국가 행사에서 국가적인 추념은 해야 돼. 네. 그것조차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정당이란 얘기야. 아니 어떻게 국가가 정한 추념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안 온다. 3년 연속으로. 근데 이게 제주 4.3 관련해 가지고 이 추념식이 또 대부분 이제 민주당 대통령하고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유족들을 직접 안아주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건 민주당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나? 이건 민주당이 동무대, 민주당이 주인공인 무대니까 굳이 우리가 가서 장단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막상 또 귀찮고 실수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우리 지지층들이 싫어하고. 근데 이건 진짜 성의가 없는 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엄청나게 욕 먹었어요. 네. 유족들한테. 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가는 거거든. 그렇지. 거기 간다고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마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표를 줄 거라고 기대 안 하거든요. 그렇죠. 똑같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는 국정을 책임지는 어쨌든 가장 큰 거대 야당으로서 그리고 차기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야. 네. 근데 국가관인 거지 그게. 근데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서해 수호의 날에 이재명 대표가 갔어. 왜 이재명 대표를 욕하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 아니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광주 5.18 묘역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뭘 받아먹던 사람들이 가면 욕먹는 건 맞지. 왜냐하면 전두환이 저지른 가해자니까. 네. 그렇잖아. 네. 그러면은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 네네네. 당연히 들어야 되고. 네. 근데 서해 수호의 날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 일인가요? 북한이 한 일이죠. 왜 이재명 대표가 욕을 먹어요?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유족분들이 이제 나 유족분들한테 말하는 거야. 왜 이재명 대표를 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분들의 마음은 그냥 북한을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이제 북한과 싸우다가 전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유족들의 마음은 북한을 옹호하면 사실 다 싫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옹호한 적도 없지 않나?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 틀린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들의 마음을 얘기하자면 정권이 되게 권성동 같다. 저 권성동 미소 말하죠. 네. 상황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좋든 이렇게 막 요거 돌리는.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가 또 서해 수호의 날이 지나면 이제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남북 평화 트럼프 만세 가야 되니까. 야 봉우리도 곧 새로운 시작하게 될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있는 방송에서 다 잘리고 새로운 시작할 것 같은데. 헌성봉. 너무 유족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다가. 아니 물론 그런 심리겠지만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다.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 면전에 쌍욕을 날리려면 그래도 뭔가 확실한 혐의가 있어야지. 아니 그냥 너 북한이랑 친하지? 이게 뭐야? 이제 유족뿐만 아니라 사실 극우 세력들이 그런 왜곡을 많이 하죠. 극우 세력 쪽에서 민주당이 북한 종북이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주 4.3은 이것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해 관련된 것도 전 이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쟁이냐 평화냐에 관련된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국가적 추념 행사로서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가는 게 국가관이잖아. 제주에서는 이렇게 평상시에 약간 정말 대놓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면 오면 고마워하거든. 그럼요. 그렇죠. 기특해. 어쨌든 우리 잊지 않았구나. 우리 아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물론 속으로 의심도 하지. 저러놓고선 또 뒤통수 칠까봐.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을 해주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노제 때 이명박 정말 그 살인자 같은 사람이 와 있는데도 문재인 그 당시 장례위원장께서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역사적인 사가 가지고 있는. 저는 딱 그 사진 보고 정말 야 이게 그릇의 크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제가 문재인 당시 그때는 그냥 장례위원장. 그 거기서 이명박을 진짜 봤으면 진짜 눈이 뒤집혀서. 그럼요. 다른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살인자. 백원우 비서관. 그런 게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마음이지. 근데 굳이 말하면 이명박은 그래도 갔잖아. 물론 약간 쫄아서 간 거긴 한데 국힘은 오지도 않고 사람. 그리고 이 대표는
뭐 욕 먹을 거 알면서도 갔어. 네. 근데 거기서 욕을 해.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야. 네.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잉한 이념화나 정치화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또 중립적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다가 아니라 극우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래.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건 정 문제다. 네, 그건 문제인 거죠. 그들이 정치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나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네. 이따가 이제 보면 발언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면 한덕수는 갔어요. 한덕수가 정부 대표로 갔습니다. 한덕수 저는 갈까 말까 하는데 가겠지 싶었는데 이 사람 역시 어쨌든 관료야. 그 어쨌든 정도 관료니까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그리고 말도 멀쩡하게 해요, 비교적. 윤석열에 비하면 윤석열 무슨 반도체 공장 지어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주 4.3에 와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윤석열식의 사고 방식이지. 네. 한덕수 대행은 일단 뭐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난한 추념사를 했지만 또 이거 뜯어보면 좀 화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것 중에 무난한 거 지우고 문제 있는 것들을 뒤에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이렇게 오늘 추념사를 했습니다. 4.3 사건은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입니다. 땡동. 맞는 말이고요.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아니 와서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왜냐면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아픔은 정확한 맥락이야.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세계사적 조건 속에서 일어난 아픔이지.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윤석열은 이 정도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어.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하고 가니까.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렇죠. 네, 요것도 뭐. 자유민주주의 굳이 붙일 필요 없지만 윤석열이 붙인 것보다 말이 되잖아. 어쨌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좀 이상해. 중간부터 약간 삐끗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갔는지가 나와요.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지. 그래요. 제주 4.3 정신이 언제부터 화해와 상생 이런 거였지? 말이 안 되는데. 극악무도한 국가폭력 국가의 양민학살인데. 그렇지. 어디 누구랑 화해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주 영모원 위령비가 있는데 그게 모든 희생자들을 어쨌든 한 거예요. 경찰도 있고. 그 당시 이제 보통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최대한을 지금 끌어내고 있어. 내용을 한번 보죠. 제주 영모원의 위령비에 화해와 포용의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렇죠. 실제로 제주 영모원에 그 경찰 희생자들도 같이 써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그거는 수도 없이 많이 희생돼. 지금 그 추정으로는 3만 명, 4만 명까지 가니까 희생자가.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절절한 마음으로 쓰신 거니까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용서가 먼저죠. 그분들이 용서해서 저런 위령비가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들어가면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한 결과 그 경찰 쪽에 또는 정부 쪽에 희생자가 전체 희생자 중에 1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심지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봉기한 남로당 이런 사람들한테 희생된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싸우다. 왜냐하면 서북청년단 이런 놈들 정치 깡패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 들어와서 폭동을 일으키다가 양민학살 과정에서 경찰이 희생됐는지 몰라요. 그런 희생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극소수거든요. 그 경찰 희생자라는 부분들은. 근데 그거를 꺼내와가지고 용서하세요. 상생합시다. 화해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상당히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억지로 해서 제가 엄지손가락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발가락이 닮았다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닮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닮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엄지 발가락이라 그럴까? 전 처음 봤을 때 짜증나게. 처음 봤을 때 약간 자벌레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엄지 발가락하고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넘어가고 이게 좀 넘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유추를 하고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나도 피해자라는 느낌을 좀 내고 싶었던. 아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 심리가 없진 않은 거야. 나도 윤석열의 피해자.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콜레이터럴 데미지 정도는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확실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마치 윤석열의 부역자 같지만요. 사실은 나도 피해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손을 잡아요. 윤석열은 눈을 감고. 약간 여기까지 가려고 했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저기까지 가서 자기가 권한대행으로서 그 총리 역할 내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걸 하려면 예. 최대한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자기는 오랜 관료기 때문에 네. 나는 정치인이 아니야. 나는 그 이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네. 나는 4.3 이제 사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돼 있긴 하니까 법으로 따라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왔어. 그거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그 얘기도 있어요. 네. 추념사에. 예.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하고 달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 왔지. 달라. 나 온 거 봐. 그 다르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한 거네 오늘. 네. 달라. 그러니까 탄핵하지 마. 뭐야 이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선거 좀 있으면 하잖아. 그래. 좀 있으면 선거 치러야지. 탄핵하지 마. 탄핵.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조기 대선 날짜 있잖아. 나 잘 잡을 수 있어. 야 진짜 그러면 정무 감각이 있네. 있지. 관료적 정무관. 지금까지 나 마음에 안 들었지. 근데 나도 이제 분위기 알아. 나 확실히 다른 사람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네. 한덕수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하고 싶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억지로 끌어다 그치는 게 이게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건데. 아저씨 네. 새로운 시작 안 돼요. 아저씨는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초기에 얘기했듯이 밀양에서 얘기하는 그 가해자의 논리. 예. 이거를 그냥 어쩜 이렇게 반복을 하는지. 정말 진짜 네. 빼다 쑤셔 박았네 그냥. 그러니까. 이 추념사가 화가 나는 게요. 그 겉보기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상한 부분 말고. 근데 사과가 한 마디도 없어요. 네. 근데 사과 한 마디 안 하면서 가해자가 사과 한 마디 안 하면서 용서해, 상생해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진짜 열받는 게 정말 그 저기 뭐야 그 편에서 같이 싸우던 사람들은 사과를 해요. 국가 지도자가 되면 네. 국가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말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어. 사과하고. 노무현 문재인은 오히려 저기 뭐야 4.3 사건 피해자들하고 같이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사과를 한다? 네. 근데 가해자 새끼들이 사과를 안 해. 네. 그러니까 관료이긴 하지만 국가관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국가관이었구나. 네. 국가관 있는 척하는 거지. 오랜 관료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속마음은 이 번역의 핵심 내용은 탄핵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어. 왠지 딱 그런 느낌이 왔어요. 왜냐하면 정말 차림새도 딱 정말 관료로서 딱 갖춰야 되는 차림새 딱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은 다 갖춰요. 안에 내용물이 정말 이렇게 아우 씨. 그렇게 근데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화가 난다. 자기 일신을 위해서 제주 4.3을 그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네. 추념식을. 물론 안 갈 수도 없고 변명을 할 거리도 없는 거고. 예. 대신 자기한테는 또 좋은 이벤트지. 그럼요. 내가 대행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이벤트지. 이미지 쇄신도 하고. 예. 나는 구구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 나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지지가 기본적으로 그렇지. 네. 크게 필요 없고. 예.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한테 청문회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청문회 뭐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서요. 최강욱 의원이 네. 전화를 50통을 했대요. 최강욱 의원한테. 진짜? 청문회 전에. 진짜? 전화를 50통을 했는데 최강욱 의원이 손 닦다가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손 닦다가 핸드폰 만져갖고 받았대. 잘못 만지는 바람에. 근데 받았는데 또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나 총리 시켜주면 진짜? 나 정말 잘해. 야당 목소리 내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준다고. 나 좀 밀어달라고. 심지어 제가 어디서 들은 말로는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어깨를 주물러줬대요. 그런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로 국가관이냐 이념 신념 이런 거는 없구나. 없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출세 이런 거.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도. 네. 네. 총리가 되고 나서는 최강욱 의원 전화를 단 한 번도 안 받았대. 이 대표 전화도 안 받는데. 뭐. 맞아. 이재명 대표 전화도 안 받잖아. 맞아, 지금 이재명 대표 대행인데. 전화도 안 받아. 맞아. 그러니까 딱 정말 전형적인 내 목적 이룰 때까지만 살랑거리고 네. 예쁜 짓 하고 막 이러다가 목적 딱 이루어지면 바로 입싹. 그러니까 왜 점잖은 척하고 자기가 엘리트로서 무슨 하버드 출신에 서울대 출신에 뭐 정통 관료 출신에 이렇게 해서 막 점잖은 척은 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 자리가 주는 행동 강령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점잖은 사람도 아닌 거야. 예. 그거 보면 그런 흉내를 내는 거지.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의 행동이 그런 거 왜 그러고 있는지. 욕망이거든, 욕망.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진짜 사람을 외모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예. 처음에 제가 한덕수 저 할아버지 보고 뭐야 뭐 저렇게 생겼어 이런 다음에 그 저기 뭐야
잼버리 가가지고 막 변기 닦고 있는.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Hello, I'm from Harvard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진짜 이상해. 뭐 저 바보야 저거는 이랬는데 잼버리 때. 나도 모르게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야. 네, 네, 맞아요. 이게 내가 이 외모가 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이 똑똑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인 거 아시죠? 나쁜 쪽으로도 똑똑할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 뱀 같은 놈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네. 머리 굴리고 필요한 거 하고 이런 네. 거지.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왜 바퀴벌레가 그 구석에 몰려가지고 죽을 위기가 되면 IQ가 순식간에 몇 배가 뛰어오른대요. 그래요? 설문조사했어요? 네? 인터뷰했어요. 예전에 어떤 그 동물 시험 그 결과로 TV에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방법론이 궁금하네. 바퀴벌레 인티제이야. 아니에요. 야, IQ하고 지금 MBTI하고 똑같은 줄 알잖아. IQ 몇이야? 나 인티제이. 농담이에요. 왜 진짜인 줄 알고? 농담 아닌 거 알아. 진짜인 줄 알고 막 되게 나를 안타까워하네. 아니, 농담이야. IQ하고 웃기자고 한 거야. MBTI를 일부러 웃기려고 연결시킬 수 있는 정도면 천재야. 천재지. 내가 볼 때 아니야. 그 정도 머리는 확실히 아니야. 나 IQ 148이야. 뭐라고? 두 번 잰 거 합치면 안 돼. 농담 안 같음 그런 댓글 쓰지 마세요. 이상한 유머 코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지금 할 말을 잃었잖아. 무슨 얘기 하시려다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 바퀴벌레 IQ 설문조사 뭐 여기까지 나왔는데. IQ 올라간다고 죽을 때 되면. 네. 생존에 있어서만큼 바퀴벌레처럼. 너무 놀라가지고 머릿속에 있던 말이 다 사라졌어. 와, 씨. 어쨌든 쥐들도 그렇대요. 근데 왜 봉우리는 궁지에 몰릴수록 더 멍청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종류들이 좀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바퀴벌레 아니면 쥐라는 거야? 이게 종에 따라 좀 달라. 그러니까 봉우리에게 있어서 탈출 전략은 나 귀엽지. 그렇지, 배 까는 거지. 나 귀엽. 아니야. 근데 이번엔 진짜 아니야. 나 IQ랑 인티제이 MBTI랑 구분할 줄 알아요. 봐봐 지금 MBTI 제가 얘기하는데 말할수록 이상해지는데 당연히 구분할 줄 알지. 스펠링이 다른데. 스펠링이 다르. 그래 글자 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MBTI 점수는 잘 나왔나 봐요? 인티제이 150점. 자 이제 화를 웃음으로 승화하고 웃음으로 화를 낼 수 있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 정치 세력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 발언들이 다 나와요. 국민의힘 빼고. 자, 국민이 안 왔어. 두 번째는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이 왔군요. 개혁신당 여기 갈 정신이 있었어요?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갔는데 사진을 왜 이렇게 할게요? 천하람 옆에 누구야? 이준석이야? 이준석. 가운데 저분은 누구죠? 저분이 제일 잘 나왔죠. 이게 지금 개혁신당이야. 그렇죠. 왜냐면 천하람도 얼마 전에 검찰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절반입니다.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고요.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에 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제가 얼굴을 거의 안 보이게 잘라요. 그러게. 왜냐면요. 안 보여주셨네. 이준석이 지지율 1% 이하로 기타거든요. 안 보여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서도 안 보이는 게 맞지. 그래서 저 이준석 의원의 발언 있잖아요. 잘렸습니다. 이 뒤부터 볼 게 없어. 잘랐어 그냥. 그냥 잘랐습니다. 자,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사실 과거 4.3의 아픈 역사와 못지않게 대한민국은 지금도 극단적 이념 대립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과거의 아픔을 기리는 것이 어쩌면 현재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3의 아픔마저도 이념적 정무적 쟁점으로 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되게 멀쩡한 소리 했네요. 이게 좀 멀쩡한 얘기. 원래 이 부분에서 천하람 의원은 언제나 약간 멀쩡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멀쩡한데 꼬리가 남겨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 안 해도 되거든. 제가 천하람 국힘 깔려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부러 국힘을 넣었구나. 제가 천하람
씨한테 원내대표 권한 뭐 대표 권한대행 뭐 복잡하기도 하다. 네. 어쨌든 이준석 말투를 지금 계속 닮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누굴 걸고 얘기를 하는 이 그렇죠, 맞아요. 아, 국힘을 걸었어 이번에. 이번 그리고 이준석은 맨날 나올 때마다 이재명을 걸고 얘기를 하거든. 네. 그래야 본인이 주목받는다는 사실을 거의 강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소용도 없는 기술인데 그냥 쓰는 거야. 네. 습관적으로. 근데 천하람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 네.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네가 뭔데 유감입니까? 네가 4.3 유족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냥 국민의힘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지. 권영세, 권성동 이렇게 호명까지 해주면서 네. 되게 못된 버릇이 들었네. 이거 걸고 얘기하지 마. 대표급에서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또 같은 보수 정당으로서 얘기하는데 네. 니들 그러면 안 돼. 이 얘기야. 이 와중에도 자기 과시를 약간 하고 있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가 잘난 척을 할 거만 하란 말이야. 저희 개혁신당이 오늘 만사를 제껴놓고 여기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깔끔하잖아. 굳이 안 온 사람 왜? 그리고 천하람 씨 정말 죄송한데 천하람 씨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일면에 무슨 말을 해도 일면에 날 정도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명태균 게이트 한창 터질 때는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송에도 안 나오고. 예. 본인이 뭐 이준석 정도 되는 어떤 인지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강화문 내거리에 세워놔봐 봉우리보다 아는 사람 적을걸? 오, 그건 아닐 거예요. 봉우리는 그래도 매일매일 몇십만 명이 보잖아. 아, 근데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위는 맞나요? 그 허은하 대표랑 싸우는 거?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죠. 그죠, 아직 명확하지 서로 않죠. 아니라고 결과라서. 우기고 네. 있어요. 예. 그게 본안 판단이 아직 안 나왔죠. 안 네. 가처분은 허은하 대표가 지긴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제가 반 잘라놨잖아요. 근데 확실히 사람이 반 잘라도 덩어리가 무지하게 크네요. 예. 그래서 이준석은 다 잘렸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준석 얘기한 거 보세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4.3을 기리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그거 봐, 또 걸고 대표 얘기했잖아. 시절부터 지겨워 잘랐어. 지금 개혁신당 얘기래. 네. 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이게 막 그 노인네가 술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잘 나갈 때 말이야 이거랑 똑같잖아. 아니 무슨 나보다도 어린애가 이렇게 노인네 같은 말투를 쓰나. 네. 노인네라는 이것도 노인네를 모욕하는 거네. 죄송합니다. 지금 개혁신당 얘기를 하기에도 모자랄 텐데. 그럼요. 국민의힘 대표 시절 얘기를 해버리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당을 별로 자랑스럽게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덕수의 I'm from 하버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지도 물론 하버드지만 아, 그러네. 예. 이상한 괜히 쓸데없는 거 자기가 그나마 잘 나갔던 시절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던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네. 그때가 디폴트야. 나는 원래 정부 여당의 당대표거든. 아, 진짜 그런 게 아직 개혁신당의 의원 정도 수준이 아니야. 아,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지금. 근데 개혁신당 으로 이제 후보를 해야 돼. 대통령 후보 해야 되는데. 명태균만 아니었으면 예. 국민의힘 다시 잡아먹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형님들한테 으쌰으쌰 좀 해서 하르베드를 좀 약간 설득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좀 띄워주고 네.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플랜 짜놨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 지금. 계속 망가지고. 네. 근데 이준석 씨 애초에 명태균 없었으면 그 자리 못 갔을 거잖아. 그것도 그렇죠. 당대표 선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사이비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된 거 아니야 당대표도. 아, 근데 저는 요새 이준석 의원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잘 모르겠는 게 그 지금 자기 혼자 자기 당 안에서 대선 후보로서 지금 선출이 돼 있어요. 대선 일이 잡히지도 않는데 네. 그렇게 지 맘대로 그렇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당의 일이니까 뭐 지네 당이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그렇다니까 하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지? 난 이건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나 대선 후보니까 수사하지 마세요 아닐까? 아니 애초부터 뭐 수사 이전부터 그런 것도 이제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자기는 이게 절호의 기회인 거야. 이제 대선에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 조마조마했다고. 혹시라도 선거가 일찍 나가지고 저기 대선이 또 일찍 벌어지면 내가 후보가 못 될까봐 나이가 걸려가지고 안 될까봐 조마조마했다고. 근데 지가 나가서 뭐 한다고요? 자기를 홍보할 기회죠.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진 못할 건 뻔히 알아. 하지만 차세대 보수의 주자는 나뿐이 없어. 라는 걸 명확하게 박으려고 그러는 거야. TV 토론도 나가고 막 이런. 그럼요. 이제 네. 막 이제 소위 그 지가 믿고 있는 그 말빨로 막 다른 후보들하고 막 말싸움하고 막 이런 그렇지. 모습 보여주면서. 노이즈 일으키면서 자기가 차기 상수다라고 하는 걸 받고 싶은 거야. 어차피 얘네 대안 없다는 거 알거든. 네.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전 두 번째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국힘하고 해서 얘네가 어차피 이제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선택하게 만들려면 먼저 선점해야 돼. 명태균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오세훈. 네. 오발탄이 잘못 나온 거 같아. 오발탄이라고 하시려고 했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였는데 양자 대결인데 훨씬 경쟁력 있게 나와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또 한 번 잡아먹는 방식을 쓰면 네. 중요한 이유 뭐냐?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내 돈을 안 써도 돼. 그렇지. 선거비 보전 문제. 네. 예, 개혁신당으로 하면 선거비 보전이 안 돼요. 네. 될 리가 없지. 예. 선거비 보전할 수 있는 그럼 꼭 넣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야. 예. 그러면 나는 없네. 차기로 굳히는 것으로 남의 돈으로 선거 운동하는 거. 그러려고 미리부터 예. 대선 후보로 해놨다. 예. 이참에 또 얘기 잘 되면 원래 이런 건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주목을 못 받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는 게. 예. 그리고 사실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고 할 때 이미 명태균 게이트가 너무 많이 터져 있었거든요. 네.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준석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가 않다라는 게 이 모든 플랜은 명태균이 뒤에서 서포팅을 해줘야 가능한 그렇지. 플래닝을 세워놨단 말이야 이준석이는. 근데 문제는 명태균이 게이트가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명태균 지금 감옥 갔단 말이야. 그러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거야. 이게 전략가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예. 네. 알고 보면 다른 전략가가 있었던 거고 예. 중요한 건 그 전략이 집행이 되려면 빡세게 일해주는 사람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건 함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힘에서 자기가 당대표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게 또 얘한테는 굉장히 그거야. 내가 다 판다 짜가지고 세대 갈라치기 해가지고 내가 너 대통령 만들어줬다.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래도 정권을 창출해본 정당과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렇죠. 빡빡 기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사실 알고 보면 여기서 했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획은 명태균이 했고 기는 거는 당뇨들이 했고 네. 돈은 국가에서 준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야. 네. 저 새끼 뭐 한 그렇지.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쇼맨십만 있고. 생색을 이렇게 나한테 내나? 네. 얘하고 싸우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화해한 거지. 네. 이 새끼는 그냥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성질인데 네. 얘네 한번 참는다. 네. 이거야. 근데 내가 참아주는 것도 모르고 이준석이 나를 너무 긁었거든. 예. 뭐 숙제를 내주겠다는 둥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네, 뭐 비단 주머니.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날려버린 거예요. 아까 체리 따봉. 예, 오늘 이야기가 돌고 도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보면 정책 능력도 없고 예. 철학도 당연히 없고 없죠. 가장 중요한 거 주변에 사람을 긁어모으는 힘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네.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러게 세력이 없네. 네. 이게. 유일한 힘이 뭐야? 미디어야. 네. 방송으로 떴으니까. 미디어가 자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죽어라 하고 미디어에서 부르는 다 나가잖아. 근데 이제 김현정이 뉴스쇼에도 안 부르잖아. 왜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오해를 받아서.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약간 캥기는 게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됐어. 들어서 안 부르면 됐지. 이러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 자꾸 MBC에 기어 나가네. 네. 맞아. MBC 나오더라고요. 아니 난 진짜 MBC PD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예전처럼 이준석이 시청률 보증 수표가 되나? 안 되잖아요. 조회수도 안 나와요. 이준석 나온다고 뭐 조회수가 뛰어요? 아니야, 안 그래. 근데 왜 자꾸 기어 나오지? 게을러 빠진 거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상적인 정당들이 하는 이야기들. 다행입니다. 4.3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가?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죠. 일단 소수 정당부터 약간 다수 정당까지로 가볼게요. 네. 예.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입니다. 예. 제가 진보당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의석수가 개혁신당하고 똑같아. 네. 그런데 100분 토론에 한 번도 안 나왔어. 맞아. 진보당 섭외를 안 해, 대표는. 섭외를. 예. 진보당 의원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웃긴 거지. 이게 방송사의 기계적 중립의 실체라니까. 그리고 키스수단을 통해서 진보당 그 의원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맞아. 그리고 최근에 단식하다 실려가셨어요. 네. 그런데도 방송에 안 불러. 진보당은 어쩜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지? 아니, 그 3개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당세로 치면 네. 당의 조직력으로 치면 개혁신당 같은 그런 핫바리 정당에 비해서 보면 아유, 게임도 안 돼. 이런다고 또 모욕한다 그럴 텐데 네. 실제로 전국 거점이 없어요. 개혁신당은. 아무것도 그렇죠. 없죠. 전국 정당이 아니야. 진보당은 저 지역 거점들이 굉장히 센 정당이라고. 그 흔히 말하는 지역구 다지기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예. 지역구 들어가서 특히 농촌 지역 이런 데는 진보당이 엄청 열심히 합니다. 예. 오늘 김재현 대표는 4.3 추념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는 광장의 민주시민들께서 4.3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있다.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는 길이 씻지 못한 4.3의 아픔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 너무 딱 맞는 말이다. 이번 77주년을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더 이상 4.3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도민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보당이 함께 뜸모을 것을 약속한다. 네.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되는 얘기네. 맞아. 그러니까 시적이고 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연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정당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잖아. 아, 네. 여기에 이렇게 못해? 어디에 누구를 걸어서 말을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네. 걸어봤자 윤석열 건 건데 네. 이건 걸어야지. 이건 이건 당연히 걸어야 되는 거고. 네. 아니 제주 4.3이 진짜 불법 계엄에 의한 양민 학살이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런 네. 거잖아요. 국가 폭력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겪을 뻔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정치적이다, 이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고. 그게 국가 폭력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이 터졌을 때 5.18 겪었던 광주는 덜덜 떨었고 제주도 트라우마가 살아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지. 근데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앞에 있는 정당 한덕수도 그렇고 개혁신당이랑 삐리릭 와가지고 국힘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국힘은 오지도 않고 있고. 네, 국힘은 안 왔고. 야, 나 갑자기 진보당에 투표하고 싶다. 이게 또 이제 의석이 좀 더 많은 조국 혁신당으로 가보잖아요. 그럼 더 확실해져요. 네. 확실히 의석수하고 비례해. 얘기의 어떤 정확성이랄까, 필요함이랄까, 책임감이랄까. 이거 보면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 제주에서 예. 현장 최고위를 했. 중요한 이벤트식으로 한 거지. 되게 괜찮았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4.3은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이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을 학살한 악행이다. 검찰 독재 정권은 이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다시 겨눴다. 뿌리부터 몸통까지 뽑아내야 한다. 윤석열 파면은 국가폭력 악순환을 끊는 선언이다. 그렇죠. 엄청 선명하네요. 아까 네. 진보당보다. 설명하죠. 네. 그러니까 4.3은 국가폭력이 본질인 거고. 네. 근데 그 국가폭력은 그냥 쓴 게 아니라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린 거잖아. 만행이야. 근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똑같이 이걸 이어받았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가폭력이 대가 끊기지 않았거든. 그리고 지금의 대가 바로 윤석열 때야. 계엄으로 그 짓 했잖아. 이거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면시켜야 돼. 야, 선명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 좋은 거지. 뿌리부터 몸통까지 그렇지. 뽑아낸다.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말도 사실 유우선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거 보면 네. 간접적으로 계엄으로 국민을 죽인 것처럼 네. 좀 간접적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거의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네.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네. 움직이는 작동 방식이. 그러니까 이해민 의원이 같이 갔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어요.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 학살이 벌어졌던 비극에 대한 국가의 근거는 바로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었다. 그렇죠. 아, 그 낙인 찍으면 다 죽일 수가 있었던 이유야. 아이의 얼굴에까지 총을 쐈거든 4.3에서. 국민의힘은 폭력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오늘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 예. 요 얘기가 아까 중간에 제가 이제 길이 때문에 잘랐는데 뭐냐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맞아요. 박충권. 네. 박충권. 그래가지고 항의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 제가 사과도 안 하고. 제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박충견으로 외웠어요. 예. 근데 충견. 견이랑 권이랑 쓰고 나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박충권이 정확한 이름이더라고요. 예. 저는 또 중국 음식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야채충권. 충권이요. 야채충권. 예. 이제 약간 배고파 보여요. 그거 생각을 못했네. 충권이 더 기억하기 쉬울 텐데. 그러니까 나 너무 상징적이잖아. 네. 조국혁신당은 4월 3일에 제주를 찾아가서 저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 무슨 선발대 같은 탈북자 출신이거든요. 네. 선발대 같은 인간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멀쩡하게 발언하고 있던, 물론 나중에 강유정 의원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 변명에 따르면 강유정 의원이 아니라 마은혁 재판관한테 한 얘기라는 거야. 네. 그게 더 나빠. 더 나빠 그게. 근데 멀쩡한 사람한테 공산주의자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 네. 이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야 진짜. 네. 근데 지가 공산주의자였잖아. 네.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14년 전까지 지가 인민이었어. 지가. 네. 그 집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은 사진 걸려 있고. 14년 전까지 지가 그랬어. 그리고 윤석열도 말끝마다 공산주의자. 이념. 네. 이념이 중요하다. 이래 쌓고 막.
그러다가 계엄했으니까 4.3 가해자랑 똑같네. 네. 예, 똑같은 논리로 그렇지. 계엄을 한 거지. 저는 이혜민 최고가 한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봐요. 그게 국힘의 본질이라는 거야. 네. 그리고선 그래서 국민의힘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 이거는 정당한 말이었거든. 네. 진짜 안 왔네. 진짜 안 했어. 자격이 없는 거랑 진짜 안 오는 건 좀 다른데. 자격이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착하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너무 말 잘 들어 이럴 때는. 지 분수를 알아. 예. 이 와중에 한덕수 와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탄핵하지 마세요. 저는 관료예요. 아유, 싹 다 그냥 아우. 어질어질하네요. 그러니까 명확한 역사적 본질과 현재 사태의 문제점들을 국가폭력이란 이름으로 아주 잘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대 다수당이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죠.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예. 또 어떻게 얘기했을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에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갔다.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12월 3일 친위 군사 쿠데타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에 가까운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5천 개, 1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 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국가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4.3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섬 인구의 10분의 1이 학살됐어. 3만 명. 네. 자, 그리고 나서 77년 뒤에 12월 3일에 네.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어. 똑같은 계엄령으로 살해 계획이 있었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응? 자기 이익. 핵심은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행이 최상목이 거부했거든요. 네. 내란 대행. 이거는 한동훈이란다. 한덕수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덕수 너 여기 와 있잖아. 니들 대행이 거부했어. 근데 올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올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뭘 대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국가폭력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지 국가폭력을 없앨 사람들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한덕수는 왠지 알아듣긴 했을 것 같다. 이거 굳이 대행 왜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들이라 그랬잖아 그것도. 대행 들이라 그랬구나 진짜로. 마음 근데 마음이 아프다. 속 시원한 말이긴 한데. 네. 이게 확실히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 또 결이 다르긴 하네요. 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너네는 제주 양민들을 학살했던 그때의 국가폭력이랑 똑같아. 이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도 너네야. 그렇지. 딱 이렇게 해결 방안 부분에서. 네. 약간 각기 다른 급소를 나눠. 그렇죠. 느낌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권 정당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사실은 임시정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망했고 그렇죠. 내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안도 하고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냥 우리 당이 열심히 국회에서 이걸 했거든. 근데 이 잔당들이 그걸 막고 있네. 내란의 졸개들이 이걸 막고 있어 지금. 근데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추념사 한 거 보도도 잘 안 되지만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봤죠.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계엄에서 시민들 1만 명을 학살한다는 계획이 어디에도 없는데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답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영연백은 뭐 그렇죠. 쓰레기 옮겨 담으려고 만든.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사실 네. 영연백이랑 그 종이관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놈들이죠, 진짜. 그래. 제주 4.3엔 관심이 없어 이 놈들은. 없어. 네. 이게 이제 조기 대선 발표 나면 조선일보가 무슨 기사 쓸지 벌써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임 있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제 정당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해야 될 말이자 지금 내란 국면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여주고요. 지금 이제 이게 한참 문제됐던 건데 이게 우리가 국가폭력을 최근에 두 눈으로 확인한 거죠. 네. 핵심이 이거예요. 윤석열이 하는 말처럼 죽은 사람 없잖냐. 우리가 뭐 국회의원 하나 끌어냈냐, 누구 하나 죽이기를 했냐, 뭐 케이블 타이로 무슨 손을 묶기를 했냐. 뭐라 그랬죠? 무슨 호수 위에 뭐? 호수에 달그림자. 달그림자. 맞아. 그거를 쫓는 것 같다. 근데 젠장? 아니었네. 그리고 김현태 네.
김현태가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했죠. 그 뒤에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네. 예, 이번에 이게 유지훈 기자가 겪은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나온 거잖아요. 이게 CCTV에 찍힌 게 이제야 이제 바깥으로 맞아요. 나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에서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랬대요. 네. 이게 이제 근데 국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국회가 내란범에 동조하느라고 그러진 않았을 테고. 예. 그렇죠. 근데 그거 한번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영상 제가 일부러 링크는 안 달아놨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링크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야 폭력이. 당연하죠. 물론 총 들고 온 것부터 폭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요. 누굴 죽여야 폭력인가? 그럼. 그런데 기자증을 걸고 있는데 네. 옆에서 안 보이는 데 있었다고 바로 잡아가지고 무릎 꿇리고 케이블 타이 가져오라 해서 손 묶고 케이블 타이가 뭐 문 닫는 데 쓰는 거라네. 야, 진짜 너무했어. 진짜. 대놓고 거짓말한 거지. 네. 그리고 저 무릎 뒷부분을 차가지고 강제로 무릎을 꿇게 했다는 네. 거예요. 네. 이미 이건 공격한 겁니다. 네. 제압하죠 이렇게 네. 고개를 숙이게 제압하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나는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사람 포박하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 게 손을 끊어버리듯이 케이블 타이를 쫙 당기더라고요. 그렇죠. 딱 한 다음에 케이블 타이 얇아서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아프지. 예. 이게 왜냐면 아파야 이게 발버둥을 못 치거든. 그 전에 성관이의 그 HID하고 이제 그 올드 멤버들이 그 왜 막 몽둥이랑 이런 거 강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 들고 갔다고 고문 도구였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뭐 설마 그 정도까지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질은 어쨌든 중요한 건 성관이를 침탈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려고 했다 말았다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 교란되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은 거야. 네. 그런 계획이 약간 있었던- 반성까지 했어요 제가. 네, 계획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래도 인간의 탈을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던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던 거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실제로 조금이라도 밀렸으면 저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야. 그게- 옆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이게 보는 순간 제가 예전에 광주 민주항쟁의 기록 필름 보면서 받았던 충격하고 네. 데자뷰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한 장면이야. 네, 시민들을 그때도 이런 식으로 어. 제압했거든. 저 때도 군화 신고 총 메고 있던 군인들 몇 명이 와가지고 한 명을 잡아가지고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는 훨씬 더 심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기록 사진, 기록 필름 우리가 해시TV 시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볼 때의 어떤 진짜 막 트라우마에 가까운 감정이 살아나는 거야. 저걸 보는데. 그러니까 저 증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상이 이게 다행히 네. 네. 지금 벽에 밀어붙여 놨습니다. 그렇죠. 유준 기자를. 네. 지금 몇 명이야 그리고 도대체. 저 한 명 한 명이 다 특수단 하사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로 훈련된 네. 707 특임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기자라고 말도 했는데 네. 네. 그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자증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어. 기자증이. CCTV로 봐도 보여요, 기자증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뭐 포박해도 되고 기자는 포박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기자를 포박할 정도라면 네. 거의 무차별이었다는 얘기죠. 응. 네. 그리고 이게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헬기 타고 국회 운동장에 내려서 침투한 직후예요. 그러니까 계엄 그 707 특임단이 정문 쪽을 봤더니 막 특전사고 수방사고 아무도 못 들어가. 국회 본청 건물 정문 앞에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뒤로 침투합니다. 국회 후문 쪽으로. 저 유리창을 깨려고 측면 유리창을. 그렇지. 그래서 저 특임단원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면을 못 본 특임단원들. 네. 이게 국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 사람.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정문 쪽 못 가. 너네는 후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 걸고 막고 있는 장면을 못 봤어요. 못 봤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본 상태에서는 시민을 실제로 제압할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명령을 따를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정문 쪽에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이거 계속- 안 되는구나 싶었던 거죠. 계속 네. 핸드폰으로 계속 찍고 이거 안 되는구나 기자들 싶었던 카메라 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미처 그럴 용기를 못 그렇죠. 아 냈을 이건 거예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아마 수많은 시민들을 보고 판단했는데 그치. 저 특임단원들은 한 명이니까 어. 우린 명령대로 쟤를 제압한다. 간 겁니다 그냥. 네. 네. 더군다나 기자네. 아 이거 사진 찍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더 세게 진압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 월드에서 뭐 기록 무슨 삭제. 털? 무슨 털? 디지털 월드. 난 디지털이라는 거. 시티터브. 디지털 월드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고민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군인들이 그래도 민주화 이후의 군인이니까 조금이라도 주저했고 예. 땡기지 못했고 총알을 그랬다라고 이제 그래도 약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저는 물론 그 부분이 틀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그 민주의식이나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나마라도 살 수 있었던 건 근데 소수여서 그랬던 거야. 아.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맞아요. 시민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진짜. 근데 자기가 다수였고 시민이 소수였으면 저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했을 겁니다. 네. 했을 거예요. 우리의 윤리의식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 패거리 의식에 비해서 훨씬 낮아. 맞아. 네. 그리고 이 패거리가 훈련받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제압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이게 본질을 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목숨을 건 거예요. 네. 그날 국회 가서 막아주신 분들은 해프닝이 아닌 거야. 네. 얼마나 그러니까 무서워요. 플라톤이 이제 국가론에 쓰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논쟁하면서 그래요. 너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리고 누가 너를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잘했다라고 착하다고 칭찬해주지 않는데도 끝까지 착하게 행동할 자신이 있느냐고. 난 안 해. 소피스트는 당연히 내가 왜? 이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이라는 것의 실체는 사실 이거라는 거야. 남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그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또는 안 하는 것이지 남들의 비난이나 남들의 시선이 없으면 우리의 본연적 도덕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약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의 공동체 의식 사회가 발전한 게 그런 본성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서로의 네. 감시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문화적 분위기인 거지. 네. 네. 그 분위기, 시대적 양식, 교육받은 바 이런 것들 우리한테 이제 뭔가 잠금 장치를 네. 만들어 주는 거야. 뭐 또 제도 개혁 법 이런 걸로 그렇지. 좀 이렇게 눌러놓고. 네.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라진 상태다?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계엄이 그게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계엄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로 하여금 시민을 언제든지 압제해도 그리고 기자도 잡아 때려 넣어도 특히나 자신이 하고 있는 룰,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나의 룰, 마셜 로우잖아. 이 집행을 가로막으면 어쨌든 억제할 수 있고 강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움직이는 게 계엄이거든. 처단한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저 특임 단원들도 물론 책임이 있겠죠. 본인들이 다수였으면 제압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707 특임 단장이 그래서 더 나쁜 사람이에요. 맞아요.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놈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월 9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야, 했어요. 네, 그때 저도 깜빡 속았어요. 진짜. 사람이 어리버리해 보였거든. 네. 네. 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차가우니까 코도 훌쩍거리면서 코 네. 빨개져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근무지 이탈해서 기자회견 했을 네. 정도였으니까. 이것도 봐봐. 우리가 이게 외모에 속은 거야. 그러니까 순박해 보이잖아. 네. 그게 사람이. 있거든 확실히. 저같이 사람 되게 금방 알아채는 사람도 네. 물론 얘기해봤으면 알았을 거야. 그런데 TV에 나와서 코 훌쩍거리면서 얘기하니까 약간 안쓰러워 보이더라고. 그렇죠. 네, 네. 네. 특히 부하들을 이렇게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그 그렇죠. 장면에서. 약간 찡했어 진짜. 눈썹 모양이 약간 억울한 눈썹이잖아. 그렇지. 네. 말도 째듯째듯거리고 하죠. 네. 누가 봐도 억울한 피해자 보고 있는 것 같아. 나 말 때 약간 째듯째듯 하는 사람 되게 안쓰러워하거든. 네. 아니야 나는 엄청 또박또박해. 여기는 그래도 청산 유수지. 엄청 또박또박하지. 청산가리라고 하신 거 아니죠? 네. 청산 유수. 나 인티제이야. 그런데 9일날 저렇게 얘기했다고.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 네.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얘기했어. 소방용이라고. 네. 네. 그러다가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는 방어만 했다. 문봉쇄용이다. 아니, 전형적으로 얘는 힘이 강한 쪽에 붙고 네. 예, 자기 이득 쪽으로 붙는 스타일인 거야. 전형적인 패거리 의식에 지배당한 인간이네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니 우리 부대원은 방어만 했대. 아니 니네가 안 갔으면 방어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지. 방어 부대야? 부대가? 예, 특임대가? 특임단은 아주 핵심적인 심지어는 몰래 침투해서 그렇지. 전쟁 나면 적진에 가장 먼저 침투하는 공격 부대입니다. 암살 부대죠. 네. 네. 국민에 대해서 총구를 거거나 무력을 사용한 의지가 없었으면 총을 왜 들고 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거짓말인 게 방금 영상으로 다 끝났어요. 네. 3월 4일 페이스북에 이때가 되니까 이제 새가 더 이제 자기네 쪽이 더 세진 것 같으니까 네. 오직 건물 봉쇄, 확보 임무만 수행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억울하게 폭행 폭언을 당했다. 이게 진짜 나쁜 심지어는 사람이야. 반격을 해. 네. 근데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입장 내지 않겠다. 진짜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진짜 나쁜 사람. 거기다가 지금 불구속 상태죠? 네, 불구속 상태고 예. 그 오직 배제돼 있고. 보직 배제됐고 해외 파병 신청했습니다.
해외 파병 신청했어요. 튀려고. 아니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게 본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방금 영상에 등장한 자기 부하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방어만 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무장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문만 잠그라는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저렇게 민간인을 폭행한 사람이 됐네?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맨 처음에 네. 얘기할 때는 부하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다라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자기 부하들을 천하의 명령도 안 받고 시민들을 겁박한 놈으로 만들었어. 저는 그래 좀 과할진 모르지만 특임 단원 저 일선 현장 군인들은 선처를 하더라도 김현태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용서하면 진짜. 안 돼요. 군법으로 회부해서 왜냐면 재판해야 됩니다. 내란 내막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네. 본인 단전 단수 지시 받고 단전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들어가는 지시 받았잖아. 그것도 다 부인했어요 지금 탄핵심 판정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사령관 그거를 양심 고백한 자기 사령관을 바보로 만들었어. 네. 민주당에 속은 사람으로. 자기를 감싸주는 사람은. 야 진짜 나쁜 사람. 이 사람은. 김현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언급했던 지금 국가의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발가벗은 힘 앞에서 이렇게 힘 앞에서 굽히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지살생각만 심지어는 약한 척하고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좀 더 유리하다 싶으면 바로 바꿔가지고 본색을 드러내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고 약하다고? 악하다는 거. 악하다고? 악하다고 약하다고. 그러니까 약하다고.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약해진다. 네. 그래서 뭐 비겁해질 수 있는데 또는 악해질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 악해지는 수준이 사람을 죽이는 그렇죠. 인간인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물론 내가 그런 상황 안 당해봤으니까 막 대통령 와서 가서 국회의원 잡아와 나는 이런 것까지 안 당해봤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김현태를 보면서 너무 그게 깜짝 놀라는 네. 거고.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곽종근 사령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비록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나 소극적으로 했지만 용서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용기 있게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성품의 착함 못됨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떤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을 바람처럼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는 더 갈대 같고 누구는 덜 갈대 같은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사회의 상층부라고 하는 작자들, 이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히 드러난 사법 카르텔부터 해서 헌재 일부까지 그리고 국힘의원들 저런 식의 군대 장성이나 어떻든 지휘관들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내각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채 예외도 없이 똑같은 인간들인 것 같아. 이게 비겁한 거를 넘어서 너무너무 비겁해서 힘 앞에서는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 국민을 죽일 수 있는 선택을 할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온건파, 강경파 나눌 필요도 없어. 네. 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인간들이야. 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드러나느냐의 차이만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속의 알맹이는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다들 속은 김현태야. 그 와중에 소수의 군인들이 그래도 양심을 지켜줘서 또 시민분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어서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들의 절제력이나 양심이나 민주의식을 조금이라도 발화시키는 조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얼마나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끔찍했던 날인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윤석열이란 인간이 나와서 자기 변론한다고 세상에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라는 말은 진짜로 입을 찢어버릴 정도의 분노. 진짜. 이거는 특히나 4.3 같은 걸 겪었던 사람들이라면 저 주둥아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화가 나. 저 국가 폭력을 정말 국가라고 하는 걸 오로지 지 이익 지키느라고 물리력을 쓰는 인간한테 그거를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빡 하고 때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의 태도가 더 화가 나는 게 이거를 좀 장난처럼 생각한다? 네.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전략도 그렇고 실제 인간의 태도도 실제 그렇고. 본인의 태도가 약간 그래요. 태도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9번을 재수했지만 내가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나는 검사인 거고 뭐 계엄을 하긴 했는데 내가 봤을 때 크게 뭐 다치거나 죽은 사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략도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 그게 너무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특히나 윤석열이 겪었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인데 윤석열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서슴없이 그걸 진짜라고 믿는데. 네. 그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의 되게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얘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게 나한테 제일 유리해? 그럼 난 오늘부터 이걸 믿어야지 이게 되는 인간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는 권력을 계속해서 쟁취해 왔거든. 그리고 내가 권력을 쟁취하기만 하면 어쨌든 내가 옳은 게 됐어. 그렇지. 그게 탈진실의 어떤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 이게 이제 좀 더 일찍 드러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금 와서 드러난 거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기각될 게 인용이 될 거로 바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용이 되는 게 너무나 맞으니까 그 앞에 네. 벌어진 일만으로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혹여라도 그가 풀려나오거나 단죄를 안 받는다? 이거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람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들은 딱 한 가지 이유뿐이 없어. 이득을 주거나 무섭게 만들거나. 이 둘 중에 뭐를 할 거냐? 이득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나눠줄 수 있겠지 월급 정도는. 일 시켜가지고. 그럼 권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들을 제압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관저에서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한 거예요. 네. 정권 바뀌었을 때 저는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가오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고 쪽팔린 모습을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끌어낼 때 포승줄로 묶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갑으로 손 채운 다음에 김건희랑 같이 나란히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겁을 먹을 것 같아요. 네. 뭐 파면된 다음에 구속영장, 체포영장 계속 치면 되니까. 계속 쳐야지. 계속 치고 지가 한남동 관저에서 안 나오잖아? 그러면 내비도 오히려 지가 불안해질 거야 나중에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아직 윤석열이 비참하게 끌려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우린 꼭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우리 안에 우리가 당한 것에 네. 대한 복수심, 예. 뭐 그거도 전 상관없을 정도로 상관없어요. 당했다고 예. 보고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활개를 치게 놔두는 사회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 사실 되게 지금도 위험한 되게 위험한 상황.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의 일말이라도 뭔가 엘리트성이라고 하는 걸 부여하면 안 돼. 그들이 엘리트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사회가 구축이 돼야 돼요. 이런 인간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사회는 안 좋은 사회야. 아우 최악의 사회죠 진짜로. 그리고 약간 그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이런 권력을 동경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비두니까. 그래. 철저히 이번에는 정말로 이거는 특별법을 만들건 특검을 사용하건 온갖 수단들 우리 권력과 법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억제하고 책임 묻고 진상 다 밝혀내고 네. 그들이 잘못했다고 막 싹싹싹싹 빌어도 네. 그래 알겠으니까 꿇어 울어 괜찮아 꿇어. 울어.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할 거야 일어나지 마 그렇지. 네. 우리 이상윤님이 필요하네. 이 자세로 굉장히 오랜 기간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 인간들은 나 이거 하는 인간. 그렇지. 아까 한덕수 봐. 네.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어깨 주물러 주다가도 싹 모른 척하잖아. 그게 되는 인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네. 네. 이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휴가는 또 미룰 수밖에 없어요. 달선. 그게 또 그렇게 가나요? 저는 원래 파득 되면 휴가 가려고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네,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러니까 보내줄 수는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것도 마음이 안 놓이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우리 뭐 오추자님 부르죠. 네, 이상윤님 불러. 네. 오치자. 절대 안 갑니다. 네. 전 봉우리가 휴가 갈 때까지 안 가요. 내일 뭐 한마음 한뜻으로 오전에 파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길 바라고요. 내일 방송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내일 그 부산에서 이제 있잖아요. 부산 민주공원에서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차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이제 또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모여서 정말로 기쁘게 네. 민주공원답게 저희가 그 부산 민주공원은 4.19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곳인데요. 네. 국가 폭력에 대해서 단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날이 4월 4일에 됐으면 좋겠고, 제발. 거기 민주공원에 보면 횃불 장식이 있거든요. 그 횃불을 같이 드는 마음으로 부산에서 같이 저녁 때 방송하고 그 다음 날 또 이런 부산 요번에 교육감 또 준부교육감 당선되셨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분인데 이렇게 지역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민주적으로 일구어 나가려고 하는 분들께 많은 힘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토요일 저녁 방송, 오후 방송에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3시간만 지나면 4월 4일이 됩니다. 그리고 네 12시간 대충 한 12시간 조금 더 남았어요. 너무너무 설렙니다. 한숨도 못 잘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되는 게 같아요. 맞죠. 네, 긴장이 아무리 그때는 머리하고 가슴 분리되는 게 맞아. 나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 하나가 되든 3개가 되든 마음과 머리가. 그래 뭐 봉우리가 몇 네. 개가 되든 나한테도 전혀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정신 딱 바로 차리시고요. 네.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뭐 환호성 지르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는데 안 됩니다. 아 무조건 내일은 무조건 승리의 무조건 날이 돼야 되고.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네. 승리를 만방에 정말 저 북한에서까지 들을 수 있게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북한 머리 가슴 배로 분리될 수 있는 건 곤충이죠. 내가 거미는 가능합니다. 머리 가슴과 배로 분리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거미? 네. 거미류는 네.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두 개- 같이 있어요? 네, 머리하고 가슴이 분리가 안 돼요. 오 겁나 멋있다. 거미 그려본 적 없어요? 거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자,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아닌데? 우리가 거미 얼굴 얘기할 정도면 너무 많이 먹.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 아니고 머리 그러니까 가슴 몸이야, 얘기했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머리 가슴 배를 나누는 건 곤충류나 거미류를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 안 나눠. 아 그렇지. 사람은 예, 자, 여기는 너무- 머리하고 가슴만 나뉘면 돼. 네. 머리 가슴 배. 예. 사실 봉훈이는 뇌가 없어서 작동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이걸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굳이 보여줄 그 봐. 자 엄니가 있잖아 엄니. 예. 이빨이 있다는 거요. 그래요. 예. 예. 네. 자, 이 와중에도 전 내일 방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이제 영화 관련 방송은 하나 정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잠은 내일 자고 오늘은 진짜 평생 안 하던 기도를 예, 예. 예. 진짜 뭐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녹음해서 틀어주세요. 기도. 아니면 우리 PD님이 가끔 욕하는 방을 열거든요. 심야에. 거기 가가지고 같이 가요. 같이. 기도해. 실제로 PD님 목소리가 약간 기도하는 목소리. 욕으로 기도해. 이래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 근데 비밀이라고 하기엔 우리 시청자들 다 알더만 무슨 비밀이야 비밀은. 저 비밀이라고 말하는 건 진심이 아니야 전혀. 아무튼 내일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우리는 부산에서 만나겠습니다. 만나겠죠? 예. 예. 우리 거엄님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봉우님도 조금 토요일 날 밤에 와서 이제 저는 토요일 날 금요일 하고. 밤에 가서. 예. 예. 그 전날 금요일 날은 이제 지역 분에 계신 분들과 함께 6시 네 고향을 할 거거든요. 예. 아 그럼 이정훈 교수님이 또. 예, 이종훈 교수님이 또 펄펄 날아다니고. 예. 오랜만에 뵙겠네요. 좋습니다. 예. 머리 가슴 배가 분리되는 걸 보실 겁니다. 아 신나면 그렇게 되시나? 나가지고 막 분리돼. 기분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붙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 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물론 99.99999%로 인용이 될 거예요. 다만 언제나 그 0.0000001% 때문에 우리가 잠 못 들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합시다. 전 원래 무종교입니다. 무신론자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야 진짜. 예. 하지만 기도는 해야겠습니다. 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예. 예. 아 그럼요. 우리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을 수호한 조상님들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화 정거장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은 시사번역기 1, 2부로 나눴으니까 두 편으로 또 쪼개서 내보내긴 할 겁니다만 두 주제였기 때문에 소년의 시간. 시간. 제가 네. 자꾸 소년의 시대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 소년의 시간. 아주 충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볼만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소년의 시간 다 보고 오시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뵙겠습니다.